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요, 오랜만에 제가 창업 관련된 또 매장 운영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매장 운영이 이제 3개월 차 딱 접어들었는데요, 소규모 자영업 또는 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7가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총 지금까지 생각한 바를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영업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자영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봤고요. 혹시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관련된 재테크, 마인드 관련 영상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렸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여기서 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월 중순에 가오픈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4월 초에 제가 매장을 정식 오픈을 하면서 이제 7월 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보 사장으로서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주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자영업 또는 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7가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지금 저도 예를 들면 저를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요, 오히려 직장인일 때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제가 보통 여기 매장에 오는 게 6시, 새벽 6시 반 정도 되면 매장에 도착하는데요. 보통 6시에서 50분 전 사이, 5시 50분에서 제가 보통 6시에 기상을 해서 씻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매장 운영이 끝나고 뭐 배달까지 다 끝내놓고 매장 다시 들어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 보통 6시, 7시. 보통 생각할 때는 직장인의 삶의 패턴과 거의 동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말에는 또 조금 쉬어주고 휴식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저는 또 여기 나와서 오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 날짜가 토요일인데요. 또 토요일 나름대로는 또 일이 또 있습니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 이제 매장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일반 우리 그 냉장고 자체가 일반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가 아니고 업소용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안쪽에 성에 같은 게, 얼음 같은 게 쫙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청소를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보통 나와서는 유튜브 촬영도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매장 청소도 하고 있고 업소용 냉장고 청소도 하고 있고, 각가지 또 일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오히려 직장인일 때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 더 바쁘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오히려 피곤해서 그런지 더 빨리 9시, 10시 사이에는 바로 제가 애들을 재우면서 같이 잠들게 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저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처음에 자영업이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근육이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영업 근육이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저도 지금 요즘에 느끼는 건데, 어깨, 또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다리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참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자영업 쪽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근육들이 평소에 직장인일 때 쓰지 않던 근육이 점점 붙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그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 직장인일 때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자영업이라든지 이 소형 작은 사업에 뛰어드시면 어떻겠는가.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홍보 활동에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던 크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간에 SNS를 통한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대부분의 동영상,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정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잘 못해서, 아니면 그쪽에 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이게 책으로 보고 또 영상으로 많이 보고 글로 배운 이 SNS 마케팅 쪽으로는 요즘 시대에는 이 사람들한테 내 매장을 알리고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SNS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블로그에 관련된 식재료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꾸준하게 그날 제조된 저희 같은 매장의 경우는 이유식하고 아예 반찬 매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제품, 완성된 제품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면서 신뢰성을 준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꾸준하게,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정말 핵심적인 이 매장, 이 소규모 자영업에서는 핵심적인 일의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여기서 장사 잘하면 손님들이 입소문 나서 당연히
많이 되겠지. 절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가게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동네를 왔다 갔다 해도 정말 관심 있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가게가 아니면 저게 언제부터 생겨나서 언제부터 운영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블로그 또는 SNS, 인스타 통해서 SNS 홍보를 반드시 같이 꾸준하게 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생존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현실적인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내용인데 책으로만 봤던 내용을 현실에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문이 한 방에 크게 확 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엄청나게 뭐 좋은 위치에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유명한 셰프들이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또 소규모 어떤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꾸준하게 나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 또 고객들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도 받으면서 꾸준하게 나의 입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상황하고 조금 연관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고객 만족도 시키면서 이 나의 매장 또 나의 서비스와 이런 나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시간은 최소 3개월, 6개월. 저도 지금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도 조금씩 늘어나는 단계고 또 다행히도 고객분들이 아이들이 잘 먹었다는 이런 문자라든지 전화가 오셔서 좋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저희도 힘이 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초반에는 거의 주문이 없다가 계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꾸준하게 이런 또 제품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는 단계가 딱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에 있던 내용들 장사를 이미 해모셨던 분들의 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소 3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그 노력의 대가는 다가온다. 나에게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간에 무슨 큰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최소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보시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업종에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저도 저희 매장을 따지고 보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이제 이유식이라든지 반찬을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엄마란 말이죠, 애들 엄마.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주로 사고, 주로 먹는 것은 엄마들이 아니고 아기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 애들이 잘 먹고 건강히 잘 먹어지만 또 건강히 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성을 줘야 되고, 식재료라든지 정직하게, 정말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무농약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희도 그쪽 재료를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자체가 내 아이를 위한 건강 밥상 또는 프리미엄, 유기농, 이유식 그리고 아이 반찬 이런 식으로 이 엄마들이죠. 엄마들 특히 아빠들, 부모들이 내 자식들을 먹이는 이런 음식 또 이유식 또는 이런 아이 반찬이 정말 건강하게 정말 내가 정말 만들어 먹이는 것처럼 과연 믿고 먹일 수 있는가 여기에 가치를 둔 것이죠. 그분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라든지 이유식을 전에만 줄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이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그런 가치가 전달만 된다면 이 사업이 어렵지 않고 반드시 이런 게 그런 저희가 생각했던 가치가 반드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사업 성공과 매출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와 보통 이런 제품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나의 돈을 제공하고 지불하고 나서 내가 그 서비스와 제품을 충분하게 그 비슷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서비스나 제품을 내가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서비스 제품이 합당해 타당해 하는 그 정도 생각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는 쪽보다는 반드시 성공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가져야 할 이 네 번째 현실적인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 친절이죠. 바로 이 고객들을 1대1로 접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고객들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픽업하시러 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픽업하시러 오는 엄마들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있고 아빠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가게에 오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이유식이라든지 아이 반찬을 제조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살갑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외에 충분하게 설명이라든지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 식재료 사용법이라든지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반드시 저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또 이런 경상도 남자라는 뭐 이런 선입관 때문에 저 스스로도 잘 웃지 못하고 이렇게 친절하지 못했던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하고 되고 또 지금도 그런 완벽하게 또 친절한다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최대한 고객들이 오면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또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자영업자 또 특히 이런 소규모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는요 친절함입니다.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이 가게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과 왔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스럽게 받아들인다든지 설명을 해도 그냥 대충대충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님인데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눈길도 쳐다보지 않고 막 얘기하시는 그런 사장이라든지 그런 매장이 있다면 저 스스로부터도 나 여기 다시 안 올래.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친절함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할 5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멘탈 관리와 6번째 멘탈 관리와 7번째는 운영 관리입니다. 6번째 멘탈 관리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희도 최근에 이제 만나뵀는데 진상인 고객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 먹였는데 이게 또 마지막에 조금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과 또 이렇게 마찰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환불을 해주는 선에서 이렇게 잘 좋게 끝냈는데요. 그분은 다시 주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또 주문을 안 받을 수도 없는데 또 이분들이 또 나중에 또 안 먹는다 해서 또 환불을 요청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계속적으로 안 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을 다니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단지 이렇게 뭐 보안이 철저한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러 왔다고 얘기해도 잡상인은 이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밖에다 대놓고 걸어 들어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 배달하시는 분들, 특히 또 택배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말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서 그 성공의 경지에 다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멘탈이 정말 힘들게 박살을 하는 경우 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것을 감수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멘탈이 깨져서 어떻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멘탈 관리를 계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본다든지 또는 영상을 본다든지 멘토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그쪽 부분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멘탈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상 또 이런 험악한 자영업 시장에서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 이게 6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철저하게 입출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재료를 얼마 샀는지 오늘 그리고 또 매출이 얼마인지 또 관리비가 매달 얼마 나가는지 전기, 가스, 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는데요. 3달 정도 제가 계속적으로 엑셀 쪽에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보통 한 달에 수도는 얼마, 또 가스비는 얼마. 물론 이제 계절마다 다르겠죠. 추울 때는 이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는 반드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거의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료를 언제 샀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재고 관리, 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재고 관리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도 너무 오래된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또 주문하고 있는데 또 냉장고 나중에 저 뒤에 뒤져보니까 옛날에 샀던 게 또 있다. 그럼 또 이중으로 돈을 또 낭비하게 되고 기존 걸 또 버려야 되고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정말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내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게 아니고 남의 건물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 두 가지가 바로 비용이죠. 이 월세에 나가는 부분과 인건비, 또 사람을 쓰시는 분, 그런 영업, 그렇게 또 고용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인건비가 같이 나가게 되죠. 이게 정말 큰 어려운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장사가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사가 안 되는, 매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월세라든지 인건비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인데 이런 매출은 안 들어오게 되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랑 둘이 아직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점점 커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 건물을 처음에 매입을 해서 지금 1층의 상가에서 제가 스스로 제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장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저에게는 큰 혜택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2명 하니까 인건비도 없을 거고, 제 건물에 사다 보니까 남의 건물에 빌려서 하는 월세,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제 이 건물을 운영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투자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남의 건물에서 비싼 돈 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 주는 것보다는 내 건물에서 내가 그냥 장사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더라, 이런 결론을 작년에 그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내가 이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자영업하실 분들 어떻게 내가 장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정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지금도 부동산 쪽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방향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운영 관리 방법 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운영 관리적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젊으신 분들이라면 좀 프랜차이즈 쪽 그쪽으로 하시기보다는 개인 창업으로 저처럼 하셔서, 물론 준비하기 힘들겠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브랜드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자체를 이렇게 작게, 너무 이렇게 나는 그냥 프랜차이즈 하나 매장 이렇게 점주로서, 작은 매장의 점주로서 이렇게 끝내시지 마시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창업주가 되고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겠다, 내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내 가게에 2호, 3호점을 전국적으로 퍼뜨려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정말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가질 거고요.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네. 아직 제가 성공했다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굳이 많이 벌었다고 찍는 것도 아니고, 또 서민 갑부 이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하고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꿈과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전에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책과 글과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또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이 영상 보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소망하면서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소형, 이런 작은 규모로 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저 스스로도 열심히 여러분들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또 자영업하실 분들 또 준비를 열심히 차곡차곡 잘 하셔서 정말 성공하시는 사업가, 또 창업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